이 노이즈는 되게 많네요. 아, 이 그렇습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실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카본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네. 요거는 나중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 파형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점화 코일은 현재는 이상이 없어요. 네네. 현재 이상이 없는데 네. 주행거리가 지금 7만 넘었잖아요. 네, 76,000원. 그래서 점화 파장은 정상인데 네. 노이즈는 좀 많고요. 이거는 이제 시린더 안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고 아, 네. 카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시린더가 상태에서 스크래치가 많이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시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1번하고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는 건 피스톤이에요. 가운데 부분만 약간 하얗고 네. 이 가장자리 부분은 카본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새까만 카본들이고요. 예. 자, 블럭 상태를 보면 뒤쪽 예, 시린더 1번 시린더 블럭은 깨끗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4번 한번 볼게요. 피스톤이 카본은 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네. 4번은 조금 상자가 좀 있죠. 그렇네요.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예, 4번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자, 2번하고 3번 한번 볼게요. 피스톤 얘는 카본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2번도 깨끗하고요. 삼 번이 조금 멍자국이죠. 네네. 그죠? 예, 3번은 부분적으로 멍자국이 좀 있습니다. 3번, 4번이 좀. 예, 그쵸? 네네. 그리고 이쪽 카본은 살짝 젖은 느낌이 있어요. 아, 예. 예, 그죠? 이게 뭐 어떤 그러면 이 젖은 거는 뭐 오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 정도는 괜찮긴 합니다. 아, 예. 네네. 근데 블럭은 멍자국이 좀 있네요. 아, 예, 이 차량은 뭐 연소실 클리닝 그냥 메인터너스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현대 AD 아반떼 1.6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인데요. 이 차량 2016년식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7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서 영상에 제가 점화 파형 그리고 시린더 그 연소실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제가 해서 보여드렸는데 피스톤 위에 카본이 이제 퇴적된 그 이외에는 시린더 내벽 상태도 스크래치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점화 파형은 1번, 4번 점화 파형이 노이즈가 좀 있긴 하지만 점화 코일이나 대체적으로 점화 계통 쪽은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그런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차량 작업 내용은 차주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거라 오늘 흡기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점화 코일 플러그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젝터도 카본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인젝터 클리닝보다는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인젝터도 같이 교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실 클리닝 약품입니다. 링카라는 제품이고요. 요 연소실 클리닝 약품을 연소실에다가 주입을 해놓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배출을 하고 안에 클리닝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아반떼 차량 흡기 매니폴드를 방금 타결 했습니다. 흡기 포트 안에 카본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포트인데 1번은 흡기 밸브가 열려 있고요. 2번 흡기 밸브입니다. 어떻습니까? 카본 상당히 두껍게 대적이 되어 있죠. 3번도 역시 카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4번. 자, 흡기 밸브는 그 1차 호두가루로 카본을 제거한 다음 그리고 약품 넣어서 불린 다음 마지막으로 스팀 클리너로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클리닝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아반떼 차량 흡기 클리닝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포트는 1번이죠. 1번 포트고요. 2번, 3번은 흡기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밸브 쌓인 카본 깨끗하게 클리닝 다 잘 됐죠. 이 차량 원래 흡기 밸브 클리닝 하기 전에는 이랬죠. 카본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흡기 클리닝 끝내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연소실에 연소실 클리닝 약품을 주입해 놓고 하루 정도 불렸습니다. 안에 있는 연소실 클리닝 약품 석션한 다음에 연소실 클리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연소실 안에 에어로 풀어내니까 이런 잔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카본 덩어리들 있죠, 이게. 자, 방금 연소실 클리닝 끝내고 지금 내시경 카메라로 피스톤 상단부를 비추고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부분 조금씩 카본은 남아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클리닝이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피스톤 표면이 꼼보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카본이 깨끗하게 나갑니다. 이런 면들은 표면이 상당히 부드러운 반면 가장자리 쪽은 피스톤 표면이 많이 거칠다 보니까 카본이 깨끗하게 100% 다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 주변에 카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깨끗하게 카본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손으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공구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연소실 클리닝은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인젝터입니다. 인젝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젝터를 탈거를 하면 이게 커먼 네일에 붙어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탈이 돼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스켓은 이 부분들이 빡빡해서 끼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방금 차에서 빼낸 인젝터입니다. 끝이 뭐 되게 심하게 오염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CDI 특성상 인젝터 끝에는 카본들이 많이 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두 개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자, 생긴 외관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데 끝에 보시면은 신품 인젝터와 고품 인젝터 차이는 앞에 카본 정도가 이제 차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분께서 아직 그 인젝터를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이제 뺐을 때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미리서 교체를 해드립니다. 이 인젝터가 나빠도 단속이 정확하게 안 돼도 촉매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인젝터가 기름을 쏘고 밸브가 닫혀야 되는데 완전히 안 닫혀서 약간 후적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화가 안 돼가지고 그 거품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팍 퍼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줄기 형태로 쏘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연소가 안 되고 머플러로 배기가스로 나가다 보면 촉매 전단에 묻어서 촉매가 녹는 그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인젝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ED 아반떼 차량에서 탈거한 인젝터입니다. 신품 교체를 해놓은데요. 요거는 지금 그 차에서 빼낸 인젝터입니다. 원래는 4개죠. 4개인데 지금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자 현미경에다가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선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노즐 앞쪽 T 부분을 보면은 카본이 그렇게 심하게 퇴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막힘 여부를 알 수가 없죠. 인젝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사량도 중요하지만 분사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현미경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보시면 위에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지금 그 차량에서 뺀 AD 아반떼 차량에서 뺀 그 인젝터 앞쪽에 노즐 구멍입니다. 자, 요 카메라를 좀 옮겨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이어받아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인젝터 부분이 총 구멍이 6개입니다. 6개인데 이런 부분 하나가 그나마 좀 괜찮고 나머지 부분은 카본들이 좀 많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하나는 좀 주변에 카본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카본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죠. 인젝터의 원래 기본 원리는 일단 기름을 분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가 이제 물줄기처럼 나가면 안 돼요. 그냥 그 분무기처럼 이렇게 팍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카본들 때문에 각도가 좀 벗어납니다. 이 차량은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이제 7만 킬로 좀 넘은 차량입니다. 제가 다른 인젝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빼내고 자, 이것도 같은 AD 아반떼 차량입니다. 조금 배율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건 그나마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카본이 좀 덜하죠. 아까 거에 비해서.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적 카본이 많이 없는 상태죠. 총 4개 중에 세 번째 거 보여드렸고요.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막혔죠. 대체적으로 카본들은 많이 퇴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품은 아니지만 초음파 클리닝 하고 나서 인젝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점 맞추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멍이 깨끗하죠? 요 인젝터도 같은 GDI 인젝터입니다. 다만 차종이 MD 아반떼용인데, MD 아반떼랑 AD 아반떼랑은 이제 그 앞에 인젝터 홀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나 배기량은 똑같은 인젝터입니다. 보시면 제가 요걸 초음파 클리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깨끗해야 기름이 깨끗하게 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젝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인젝터 앞에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분사량도 문제지만 분사 패턴에 의해서 점화 코일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러니까 실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은 기름이 제대로 분사가 안 되면 뭐 물줄기 형태로 쏘다든지 이러면은 완벽하게 그게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촉매 전단에 휘발유가 많이 묻게 되면 촉매 전단 부분이 녹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 인젝터 때문에 촉매가 녹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원래 인젝터는 신품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거를 AD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이 상당히 많이 퇴적되어 있다는 거. 클리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 차량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젝터 클리닝을 해야 되는 필요성, 왜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소비자분들 몫으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젝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트로틀 바디입니다. 카본이 많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세척을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도 차주분이 얼마 전에 교환하셨다고 하시는데 점화 플러그도 제가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점화 코일도 신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상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차주분님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교체를 진행합니다.
자, AD 아반떼 차량 흡기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교환, 그리고 인젝터 교체 작업까지 전부 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시동을 걸어서 안정화를 시켜서 제가 점화 파형을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파형이 작업 후 점화 파형입니다. 이 차량 처음에는 이 파형이었죠. 1번과 4번 점화 파형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연소실 클리닝 하고 나서는 노이즈가 다 없어졌죠. 작업 전 점화 파형, 작업 후 점화 파형입니다. 비교되시죠? 자, 지금까지 현대 AD 아반떼 1.6 GDI 차량 흡기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점화 플러그 교환, 점화 코일 교환, 그리고 인젝터 교환, 마지막으로 엔진 플러싱, 엔진 오일 교환, 엔진 코팅제 주입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동을 걸어서 안정화를 시킨 상태고요. 이 차량 최초에 입고될 당시에 특별한 고장 증상은 없는 상태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메인터넌스 차 방문을 주셨는데요. 이 차량도 연소실 내시경 검사를 해본 결과 피스톤 위에는 카본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린더 내백은 상당히 깨끗했죠. 그래서 이 차량 차주님께서 좀 더 예방을 해서 오래 타실 목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GDI 차량들은 노킹 소리가 나면은 일단 실린더 내백이 많이 스크래치가 많이 가는데 이 차량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 노킹이 인지가 되거나 감지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GDI 차량들은 이슈가 되고 해서 차주님께서도 걱정 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화 파형을 작업 전 파형과 작업 후 파형을 비교를 해봐 드렸는데 정작 점화 장치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7만 정도 되다 보니까 점화 코일 교환 시점이 거의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주님께서 작업할 때 미리 이제 점화 코일도 교체를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예방 차원에서 전부 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 정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차주님께서 추후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됐을 때 그 해당 부분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연쇄적으로 고장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차주분하고 상의 끝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현대 AD 아반떼 차량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